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올해 24년 갑진년부터 풍수 구운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5년 을사년 10월경 양력으로 10월이고 음력으로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물론 2025년 9월 달에 통일이 음력으로 9월에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격암 남사고 선생께서 격암유로 또 남사고 비결이라는 그 책에다 그런 내용을 예언을 해뒀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자가 되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것을 많이 좀 읽어보고 또 제 영상에 소개도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제가 그 영상에서도 2025년 9월 이야기했을 때 다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구은시대 통일 가능하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2030년, 31, 32년 이때 김정은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그때를 못 넘기게 되면 저는 2036년 그때가 이제 병진년이고 30제 38 이때 저는 그때를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허운선사라고 유명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120살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은 2034년 갑인년을 우리나라 통일의 해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2025년 9월경에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사거 선생뿐만 아니라 타노 스님도 그런 부분을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명리학이나 주역 이런 건 좀 공부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풍수 구은 시대는 통일의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25년 9월 양력으로 10월인데 이 25년 10월 달에 과연 통일이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남사고 선생이라고, 남사고 선생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양반은 조선 중종에서 선조, 명종 거쳐갖고 선조 시대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문, 역학, 명리학, 주역 이런 데 굉장히 능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관대자, 판서라든지 삼정서 이런 걸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이분이 그동안 그 예언했던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맞았었는데, 사실 이게 또 위장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격암유록이라고 해서, 격암은 이분의 이제 홍거 같아요. 그래서 격암유록에 보면 이분이 이제 예언한 그게 나오는데, 이 예언서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 역시도 완전 완벽하게 맞다, 이것은 조금 저도 좀 짚어볼 대목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지고 판문점이 생기고 38선이 생긴다, 그것도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정확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후대에 또 위작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 물론 먼저 정감록 거기도 나와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분이 소개한 것은 2025년 10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용이라는 것은 이제 임진년이에요. 용. 그리고 사라는 것은 이제 뱀이 들어오는 해니까 을사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년인데, 죄송합니다. 갑진년, 이 진년. 그리고 25년은 을사년. 그래서 용사. 그러니까 용의 해, 뱀의 해에, 그 다음에 적구. 적구라는 것은 이제 붉을 적자를 쓰는데, 이제 적구라 해서 붉은 개. 이 붉은 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병술을 나타냅니다. 병술. 그래서 병술연이 될 수도 있고, 병술월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적구 희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월. 희라는 것은 이제 기쁘리자. 그래서 이 용사 적구 희월에 백의 민족이 생진년이다. 그러니까 백의 민족은 우리 한민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
그런데 통일이란 말을 과연 그게 통일을 나타내는 거냐? 살아난다는 게 그럼 뭐 어떤 의미냐? 이게 남북 통일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용사 적국 희월 백의 민족 생진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 용이라는 게 언제 또 있었냐면 2022년이 임진년이었어요. 임진년 이때도 병수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용은 갑진년 올해 24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원래는 24년 갑진년이지만 임진년을 나타낸 겁니다. 앞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임진년. 그런데 그때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4년, 을사년 이게 바로 25년이 된 겁니다. 일단 한자를 좀 많이 쓰는데 왜냐면 실제로 거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쓰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대부분 아시는 한자이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진년을 나타내는 거고 사는 사오미 했을 때 그 뱀의 해. 그래서 이 적군은 적이라는 게 이게 불글적자거든요. 불글적자 사주에서 불글적자는 뭐냐면 병이나 정, 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글적 그러니까 화의 기운인데 이 화의 기운은 또 뭐를 나타내냐면 풍수구운 시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구운 시대, 이 불의 시대. 그래서 을사년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고 하면 뭐 어쨌든 김정은과 뭐 이런 국제 역학관계도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니까 이 지도자의 사주의 기운이 궁합적으로 좀 맞는지 또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윤 대통령 사주는 많이 알려지다시피 이분은 이제 경자생입니다. 경자년생이고 그리고 무자월이고 경진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 김정은은 개해년생입니다. 개해년 돼지띠에다 그리고 을축월 12월 추울 때 태어났어요. 둘 다 추울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축일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주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날의 기운은 경금의 기운이고 김정은이는 신금의 기운에서 둘 다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이분도 추울 때 태어났고 김정은도 한겨울 동지 섣달에 태어났어요. 둘 다 기운이 굉장히 차갑고 냉합니다. 그러니까 냉사주예요. 냉하다는 것은 사주의 기운이 차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양의 기운, 양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병화든 정화든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둘 다 화기가 필요한 사주예요. 화의 기운이 필요해요. 여기도 이 금의 기운은 자체 음기인데 이건 금수상관격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식신격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사주 이제 보는 격은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그 김정은이도 태어난 달이 땅이 꽁꽁 얼어 있고 여기도 아주 차갑고 냉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둘 다 용신, 희신 이런 것은 화기가 와야 된다. 근데 화기가 언제예요? 지금 구운 시대, 화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주에 화의 기운이 좀 필요한 사주인데 그럼 구운 시대에 화의 기운이 오면 좋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 사주하고 풍수의 기운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풍수하고 사주 다 이 명리학적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화기, 양의 기운이 오는 거니까 음기가 강하신 분들한테 도움은 돼요. 무조건 뭐 풍수하고 사주가 다른 학문이어서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본인들이 화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개운법으로서 내가 사주에 음기가 강하신 분은 좀 따뜻한 양의 기운이 필요하니까 그 기운 자체가 자연학적으로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화기로 가니까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내년이 을사년인데 그 을사년이 또 보면 사주의 기운으로 좀 볼게요. 을사년이 그 음력으로 이제 9월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10월이죠. 그게 이제 을사년 아까 적구라 그랬으니까 적구가 바로 이 병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순 넘어가면 병인일이 있어요. 병인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간까지는 뭐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지금 다 화기거든요. 이렇게 이 술도 이때는 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병화의 고장지로서 같이 뭐 인호 술 또 이게 다 여기 화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화기가 굉장히 강한 2025년 병술월 병인일입니다. 이때가 한 20일경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고 김정은이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때 혹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일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보수 그 우파고에서 김정은이하고 만날까? 뭐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저는 또 내년에 25년에 느닷없이 또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이야기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정상회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반한테는 어쨌든 기운적으로는 25년 음력 9월 그리고 병인일 이 기운 자체가 다 필요한 기운이다. 그리고 서로 보면 금의 기운이어서 겁재긴 하지만 또 이 겁재긴 하지만 필요한 기운 이 양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축진 파살이 돼서 축진은 이제 깨진다는 거거든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성과는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물론 정상회담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또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46년 6월 14일생이에요. 그러면 46년은 또 무슨 년이냐면 병술년입니다. 아까 병술 이야기했죠. 병술월. 그 다음에 적구가 병술이라 그랬잖아요. 병술년.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갑오 월 태어났고, 이제 일주는 기미일로 되었는데,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하고 시차가 있어서, 이게 기미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오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오면 하루 차이인데, 뭐 충분히 10시간 이상 차이 나니까 만약에 무오일이다. 그러면 무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화고, 화토는 또 공존이라 그래서 여기서 뜻하지 않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중간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판이고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경진일주, 신축일주에 병술년생에 무오일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요상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병인일날 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술월. 그런데 트럼프는 병술년생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격압유룩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사, 적구, 희월이다. 그 달을 그러니까 이 이제 붉은 개, 적구가 붉은 개예요. 그게 바로 사주의 명리학에서는 병술입니다. 그래서 붉은 개띠라고 하는데 저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걸 연구하고 나서 야, 이게 트럼프가 그럼 무슨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선거에 또 뭐 부정선거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고 뭐 묘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장담은 못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병술생입니다. 근데 병술월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한테는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이고 동맹국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병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 특히 무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김정은이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무일날 트럼프가 태어났다. 그러면 김정은이한테는 겉으로는 이게 화기고 이것도 화기여서 도움은 되긴 하지만 추고 원진 기무살이 껴 있어요. 그리고 기미일주여도 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하노이라든지 그리고 싱가포르 가서도 이게 결국 결렬이 된 거예요. 들뜻 하면서 근본적으로 트럼프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과거처럼 그렇게 성과가 없는 건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하지 않게 트럼프가 중간에 이 두 사람이 역할을 해서 판이 확 뒤집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통일의 기운이 이 병술의 기운이 딱 껴가지고 뭐 이상하게 통일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통일이라는 게 뭐 도둑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친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독일도 통일될 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됐고 또 세계 뭐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 일어날 때 사라예보 사건으로 해서 뜻하지 않게 전쟁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충분히 개연성이 좀 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격암유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이 삼각관계를 서로 보고 또 거기에 예언한 그달 을사년 병술월인데 병술년생이고 만약에 무일이다 그러면 정말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 강대국에서 결정되지만 결국 이 지도자 리더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찌됐건 힘을 갖고 있는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물론 트럼프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전하고 전혀 다른 세계 다른 판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양반은 의뢰일주여서 이게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경진일주 입장에서 두 사람한테는 다 화기가 필요하고 병술년 개띠고 그 다음에 병술월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고 정상회담도 또 실제로 만날 수도 있다. 왜냐면 전에 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반이 껴갖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끼워줄 수도 있고 또 김정은이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보수 우파 대통령이라 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판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통일의 시기가 그렇다 그러면 확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25년 10월 달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런 사주의 기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이런 걸 알고 계시고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시면서 들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격암유록 남사고 선생이 썼다는 그 책의 기운과 25년 통일의 기운 그리고 윤석열,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지나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